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예, 아주 잘 나오고 있습니다. 예, 3월 26일 목요일 간결한 출근길 한번 힘차게 또 시작해 보겠습니다. 어제 방송 많이들 보셨나요? 어제 아침 방송? 예, 제가 참, 예, 열심히 취재를 해가지고, 이민매드가 지금 왜 예, 이런 대접을 받을까? 굉장히 좀 특별 대접을 받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도 있었고, 오명돈 씨가 중앙임상 TF에서 왜 자꾸 그런 결정들을 할까? 뭔가 이상하다. 약물 선정 관련해가지고 항상 늦고 항상 좀 잘못된 결정하는 것 같다. 사후적으로 볼 때요. 그게 뭐 저만의 의문이면은 당연히 제가 뭐 감히 어떤 예단이나 추정이나 더 진행하기가 힘들 텐데 정말 많은 의사 선생님들이 같은 말씀을 해주셨어요. 거기에다가 결정적으로 이틀 전, 3일 전에는 예, 이거 별거 아니다. 경미하다. 혹은 이거 어차피 치료제 없다. 거의 뭐 치료를 포기한 듯한 그런 표현을 썼죠. 그게 아니라는 해명은 있었으나 그 기사를 받아들인 그러니까 뭐 집단의 전체 집단의 60%가 면역이 생겨야지 그 집단 안에서 종식된다. 이런 표현을 한 거. 예. 그런 것에 대해서 많은 의사들이 충격을 받았었기 때문에 좀 취재를 했던 거죠. 그래서 저 나름대로는 요거를 저뿐만이 아니라 많은 매체가 같이 탐사를 하면 뭐가 나올 것 같다. 좀 큰 확신을 가지고 있는데 아직은 저밖에 없어요. 예. 잠깐만요. 오늘 씻으신 거예요? 깔끔한데요. 예, 오늘은 씻은 거 맞습니다. 다른 날은 어땠던 거죠, 도대체? 예, 다른 날도 씻긴 씻었는데. 예. 아, 예, 머리를 잘랐잖아요, 제가. 예, 그제 머리를 잘랐습니다. 예. 당황했습니다. 예. 뒷배경은 홍콩 배경입니다. 예. 제가 지금 빅토리아 피크 정상에 서가지고 지금 영상을 찍고 있거든요. 예. 좋죠. 예. 아침부터 바람이 굉장히 센데, 예. 바람 맞으면서 방송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즐겁게 시작해 보죠. 아직은 좀 답답하지만, 예. 언젠가는 그런 저랑 같은 목소리를 내는 많은 언론들이 생길 거라고 믿습니다. 예. 예, 잘 잤어요. 잘 잤는데 눈이 부었어요. 예. 자, 오늘 첫 기사 보겠습니다. 모든 입국자, 잠깐만요. 예. 소스 연결이 깨져 있네요. 예. 이런 얘기가 이제 나와요. 전문가들 사이에서. 모든 입국자 2주 격리해야 한다. 진단검사를 전수를 할 필요는 없다. 유증상자 우선으로 해야 된다. 좀 묘한 게요. 이런 겁니다. 분명히 지금 검진 양 자체가 아주 급격하게 줄고 있거든요. 검진 양이 줄고 있는 거를 생각을 하면 확실히 검진 여력은 있어요. 지금 왼쪽 숫자가 검진 양입니다. 1일 검사량. 예. 2만 건까지 가능하다. 15,000건까지 무난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확실히 만 이하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일일 검사량이. 그리고 그것이 공개되던 게 공개 안 되고 있기도 해요. 그리고 많은 선생님들의 증언에 따르면 확실히 지금 그 의심살의 정의가 바뀌고 나서 적극성이 훨씬 떨어진다. 검진을 하겠다는 적극성이 훨씬 떨어진다. 의심살의 정의에 대한 변경은 여기 있습니다. 요 빨간 네모. 예.
의사 소견에 따라 원인 미상 폐렴, 예, 요런 것으로 코로나19가 의심되는 자, 요런 식의 정의가, 요런 식의 항목이 포함이 되면서 뭐 영상 소견이 있어야 된다는 개념이죠. 여기에는 원인 미상 폐렴 등이 붙었지만 요런 문장이 들어간 거, 요런 단어 들어간 것 자체가 의사들로 하여금 좀 더 소극적으로 만들어요. 예. 미국에서는요, 지금 호흡기 증상만 있어도 다 전수 검진을 합니다. 그래서 하루에 확진자가 거의 10,000명 가까이 나오고 있어요. 예. 그러고 있는 거에 비하면 우리나라는 오히려 후퇴했다. 예. 호흡기 증상을 가지고 의사가 코로나19를 의심하면 일단은 검진 대상으로 한다는 표현이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를 계속 했었어요. 그때 이제 신천지가 같이 있으면서 신천지 위주로 그걸 일단 하고 있었고, 신천지에 대한 얘기가 빠지면, 신천지에 대한 집중적인 전수조사가 끝나면 이제는 호흡기 증상 있는 사람들, 미국처럼, 예, 호흡기 증상 유증상자를 검진을 다 해준다는 개념으로 가겠다는 말을 했었는데, 정작 그때가 되니까 원인 미상 폐렴을 끼워 넣었다. 그러면서 오히려 검사량이 떨어졌다. 예. 걱정이 많이 되죠. 그래서 뭐 계속 지금처럼 뭔가 좀 그래도 적은 숫자의 산발적인 그런 감염이 있는 거면은 컨트롤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지만, 정말 그게 진실일까? 그러니까 뭐 누가 검진을 속인다 뭐 이런 개념이 아니라 지금 실제로 벌어지고 있는 감염들을 다 걸러낼 수 있는 것일까, 지금 상태에서. 그러고 있는데 그런 어떤 일일 검사량이 현저하게 줄고 있는 와중에, 예, 유럽에 대해서는 전수조사를 한다, 전수검진을 한다. 그렇다면 검진량의 비율을 보면 압도적으로, 예, 외국에서 유입되는 숫자에 집중되어 있는 거죠, 검진량이. 그러면 통계도 마찬가지로, 예, 검진을 많이 할수록 확진자 수가 늘어난다. 어떤 이런 식의 개념으로 보면 이제는 마치 국내에서는 잦아들었고 해외만 문제다. 해외가 문제인 건 맞아요. 유럽이 문제고 앞으로는 미국이 또 문제가 더 큰 문제가 될 가능성도 보이는데, 문제는 국내에 대해서 간과하게 될 수 있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2월 초부터 보였던 같은 패턴입니다. 정부 대책이 뭔가 뒷북 혹은 사각지대를 계속 만든다. 예. 근데 우리가 의심하는 거는 이 사각지대는 일부러 만드는 거일 수도 있다. 이 사각지대가 언젠가 해소되는 방식은 그거죠. 감염자 수가 급증해가지고 집단 감염도 막 터지고 그러면서 사망자도 막 늘고, 감염자를 속이더라도 사망자를 속이는 건 한계가 있으니까 그럴까봐 걱정을 하는 건데, 그 시기는 총선 이유가 될 수 있다라는 계산이 있는 건가? 그렇게 우리가 의심하게 되는 거예요, 점점. 예. 그러는 와중에 외국에서 유입되는 케이스들에 대해서도 또 여러 가지 또 빈틈이 많다. 제가 지적한 거는 유럽발 입국자도 검진을 해주고 격리 대상으로 삼는 건 맞으나 모든 사람이 다 격리 대상은 아니다. 단기 입국자는 자기 일정대로 다, 예, 여행을 할 수 있어요. 자기 일정대로 다 그 한국에서 시간을 보내고 원하는 장소 다 간 다음에 돌아갈 수 있어요. 능동 감시만 한다 그럽니다. 능동 감시는 사실상, 예, 전혀 격리가 아니죠. 전혀, 예, 어떤 국민으로부터 이제 그 사람의 위험성이 차단되지 않습니다. 그런 감염원이 만일 그런 형태로 들어온다면 무증상인 상태로 들어올 수 있잖아요. 그럼 무증상인 상태로 나갈 수가 있습니다. 예. 중국에서 들어온 감염원들이 대거 그렇게 무증상인 상태로 감염을 시키고 무증상인 상태로 돌아간 사람이 꽤 될 거예요. 우리가 그런 케이스 있잖아요. 그 관광 가이드, 문화재 안내사, 요 사람이 광화문에서, 예,
경복궁에 대한 안내를 했던 사람, 창덕궁이었어요. 창덕궁에 대한 안내를 하는 사람이었고, 이 사람이 설날에 중국인 관광객을 여러 그룹을 안내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고 나서 자기가 그 당시에 뭔가 조금씩 증상이 느껴져가지고 일지를 작성했다 그러죠. 굉장히 꼼꼼한 사람이고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말하자면 이제 대중으로부터 자기 스스로 격리를 시킨 거예요. 막 뭐 이동할 때도 철길 따라 걷고 아무 사람 없는 그 사람의 어떤 패턴을 보면은 이거는 분명히 중국 사람으로부터 옮은 거고, 그리고 그 사람한테 옮긴 중국인들은 여행 끝내고 다 돌아간 거예요. 그런 케이스들이 앞으로 더 우려가 되는 거예요. 유럽에서 들어오는 사람들에 대한 그런 격리 조치의 차등. 예. 더 중요한 거는 지금 미국에 대해서는 안 하고 있다는 거죠. 미국에 대해서는 진단도 전수로 하지 않고 격리 조치도 하지 않는다. 그거를 이제 27일부터 27일 0시부터 하냐 마냐, 아직 지금 확정됐는지 모르겠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이제 전문가들이요, 모든 외국에서 들어오는 입국자들 전부 다 이주 격리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리고 진단검사는 유증상자 우선으로 가자. 예. 왜냐하면 모든 입국자를 대상으로 하다 보면은 검진을 하는 역량 자체가 한계가 있으니까. 지금 어떤 상태냐면, 숫자로 얘기하면 유럽에서 들어온 숫자는 한 1000명 정도, 1000명 전후. 미국에서 들어온 숫자는 2500명 전후입니다. 그런 숫자를 바탕으로 볼 때 그러니까 확진받는 사람 숫자는 대략 30명 대 15명 전후, 뭐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은 입국자 숫자는 미국에서 들어온 사람이 더 많으나 확진자는 유럽에서 들어온 사람이 더 많다. 그럼 인구 대비 확진자 수는 유럽이 더욱 많아지죠. 그런 거는 확실히 유럽 쪽에 문제가 맞다. 근데 설사 뭐 유럽 인구 대비로 따졌을 때, 인원수 대비로 따졌을 때 한 5분의 1 정도라고 해도 그 미국에서 들어오는 그 숫자가 간과해도 되는 숫자인가? 유증상자만 딱 걸러가지고 검진을 하고 유럽은 모든 사람을 다 검진을 한다. 그걸 가지고 양쪽을 비교했을 때 미국에서 그 정도 들어오는 것도, 하루에 10명 이상 들어오는 것도, 확진자가 들어오는 것도 굉장히 우리가 유의해야 되는 거죠. 예. 그러면은 최소한 그 사람들을 모두 2주 격리를 시킨다는 거, 의미가 있죠. 그리고 다른 나라들까지도, 특히 아시아도 다시 또 그런 거예요. 3쿠션처럼 유럽하고 미국에서 다른 뭐 아시아 지역이나 뭐 다른 대륙이나 뭐 오세안이나 이런 데를 갔다가 거기에 또 창궐이 생기고 그 사람들이 다시 대한민국으로 들어온다. 어떤 그런 뭐 3쿠션으로 들어오는 걸 생각을 했을 때는 분명히 거기에도 또 시차가 생기거든요. 감염이 되는 시점과 창궐된 시점과 그게 확인되는 시점이 또 다르니까. 그래서 저는 이게 합리적이라고 생각해요. 홍콩, 싱가포르, 대만은요, 모든 입국자에 대해서 격리를 시키고 있습니다. 입국 금지를 하거나 2주 격리를 시키거나. 단기 여행객은요, 이 세 나라에서 다 입국 금지 대상이에요. 14일 이내의 여행을 신고를 하는 사람은 그냥 입국 금지입니다. 대한민국이 뭘 잘못하는지 명확하죠. 홍콩이 이제 세 나라 중에서 가장 마지막으로 수요일부터 적용을 했어요. 싱가포르는 일요일부터 적용을 했습니다. 대만은 지난주부터 적용을 했어요. 단기로 오는 사람을 다 당연히 입국 금지를 하는데, 대한민국은 단기로 오는 사람은 자, 우리가 허용하겠습니다. 마음껏 여행하십시오. 그 대신 하루에 2번 증상 보고만 하십시오. 그러고 있어요. 완전 잘못되고 있는 거죠. 일단은 전 세계적으로 나오고 있는, 특히 이제 미국에서 여러 조치들, 그리고 한국에서도 뭐 100조를 푼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고,
그러면서 서서히 뭐 증시는 회복되어 가는 분위기입니다. 경기 부양책으로 미국에서도 천문학적인 돈 금액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치면은 2천조가 넘는 패키지 법안, 경기 부양 패키지 법안 요런 게 처리가 되냐 안 되냐 요런 얘기하고 있어요. 엄청나죠. 유럽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제가 뭐 그냥 쉽게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미국은요, 그동안 총알이 많이 쌓였습니다. 미국이 금리에 대해서 공격적인 어떤 금리 인하 정책을 할 수 있었던 것도 그동안 금리를 많이 올렸기 때문에 금리를 수단화할 수 있는 거죠. 우리나라는 지금 금리를 지금 다른 나라들, 미국이 올릴 때 같이 올리고 우리가 더 높은 금리를 유지해야 되는데 못하고 있었어요. 우리나라는 지금 경기가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누구 때문에 누구 때문에 경기가 계속 안 살고 있었으니까 금리를 원상복구 탄력적으로 운영하지 전혀 못했다. 미국보다 낮은 금리로 유지됐던 아주 드문 케이스들, 드문 상황이 벌어지고 있었는데 미국이 더 낮춰버렸죠. 지금 미국은 그런 여유가 있는 거예요. 몇 퍼센트 포인트를 막 낮출 수 있다. 한국도 역대 최저지만 미국보다 낮지 않죠. 지금은 그런 어떤 정책적 여력, 미국은 그런 게 있었다. 한국은 지금 전혀 재원도 계속 점점 말라가고만 있는데 100조를 풀겠다? 거기에도 함정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은 100조가 거의 대출이고 대출 보증이에요. 그래서 그냥 자영업자들, 중소기업, 소상공인들 대출로 돌려막게 하라는 거예요. 기존 대출에다가 하나 더 얹혀라, 혹은 기존 대출 이걸로 갈아타라, 뭐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거다. 과연 경기가 살아날까요? 그런 걸로 경기가 살아날까요? 대한민국이 워낙 많이 박살났기 때문에 생기는 기저효과. 지금 이 정부가 방역 차원에서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는 기저효과라는 거, 기저질환 이렇게 얘기하죠. 대한민국은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네요. 뭐 기저효과는 바닥을 치고 이제 좀 워낙 이제 낮은 단계에서 시작하면은 뭔가 효과가 상승하는 효과가 커 보일 수 있다라는 얘기인데, 기저질환이라고 얘기하면은 이 지금 정권이 만든 기저질환이 이 나라를 숨통을 끊을 수도 있겠는데요. 그런 생각도 갑자기 드네요. 개인 신용에 따라 주는 거라 못 받는 사람이 대다수다. 제보가 이런저런 제보가 많이 들어오는데요. 이게 어제 대구 현장입니다. 대구에 얼마나 많은 소상공인들이 지금 자금 경색을 겪고 있겠습니까? 이 사람들이요, 제가 어제 상황을 좀 설명을 드릴게요. 제보자가 말씀해 주신 거를 제가 좀 읽어드리면, 이분이 아침 일찍, 아주 일찍 갔는데, 새벽 6시에 갔는데 번호를 65번을 받았다고 합니다. 65번을 받아가지고 한참 기다리니까 작은 공간으로 이동을 시켜줬대요. 거기에 또 모여가지고 한 100명 정도 모여가지고 또 대기를 했대요. 그리고 또 한참 기다렸다가 이제 뭔가 상담을 받을 수 있어서 거의 뭐 점심시간 이후 그때쯤에 시작이 됐는데, 점심시간쯤부터 상담이 시작됐는데 등급을 조회했다. 등급을 조회해보니까 대상이 아니더라. 그래서 그 이상의 얘기를 못했다. 신용 등급이 낮은 사람들이 지금 더 작은 경색의 어떤 어려움을 겪죠. 약 올리는 겁니까? 원래 신용 등급이 좋았던 사람도 지금 나빠진 건데, 그 사람들이 구제를 받아야 되는데 신용 등급을 따지고 있다. 돈 잘 갚는 사람한테 빌려주겠다. 뭐 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어요. 망할 기업은 망해라 이건 것 같아요. 망할 기업은 망하고 살려줄 수 있는 소수만, 그 사람들은 이미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건데 그런 사람들을 살려주는 척을 하는 건가요? 무슨 의미가 있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어제 요런 것 이제
직접 경험했다고 제보해 주신 분은 얼마나 큰 상처를 받았겠습니까? 너무 속상하더라고요. 1번으로, 예, 1번으로 표를 받고 여기 줄 서가지고, 그러니까 6시에 온 사람이 65번을 받았으니까 1번은 얼마나 더 일찍 온 거예요. 뭐 새벽 2시쯤부터 서 있었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사람들이, 예, 상담을 받은 게 상담을 받고 돌아간 게 한 12시쯤이다. 그 중에서도 절대 다수가 등급이 안 돼서, 신용 등급이 안 돼가지고 못 받았다. 예. 미국 뭐 정책 패키지가 어떤지 모르겠어요. 대한민국은 완전 그냥 다 빚 좋은 개살구다. 예. 다들 마찬가지로 얘기합니다. 저거 지금 정부에서는 100조 뭐 이러면서 호언장담하고 큰 소리 치는데 막상 가보면 별로 뜯어먹을 게 없을걸?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미. 예, 그게 맞았습니다. 잠시만요. 참 제가 요거를 안 보여드리고 지금 혼자 얘기하고 있었네요. 예. 100조의 내용은 이래요. 예. 긴급 경영 자금, 이것도 대출이고, 특례 보증, 대출 보증이고, 예, 이것도 보증, 예. 신용 회복 지원, 약 올리나요? 예. 신용 회복, 신용도가 안 되면은 지원을 안 해주면서 신용 회복은 지원을 하는데 어떤 식으로 지원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을 어떻게 지원을 하는지. 예. 중소 중견기업들 이렇게 대출 공급 확대한다, 보증 공급 확대한다. 대기업은 또 여기선 빠져요. 대기업들은 안 망하나요? 예, 대기업들은 빠집니다. 두산 같은 회사는 지금 거의 뭐 망하기 직전인데, 아시아나 같은 회사도 마찬가지고, 예, 거의 뭐 이런 거예요. 채권 시장, 안정펀드 요런 게 큰 비중을 차지한다. 증권 시장, 안정펀드. 그러니까 뭔가 뭐 실물을 정말 돌리는 그런 돈들이 막 다니는 게 아니라 허울 좋은 숫자예요. 예. 과연 이런 것들이 저 지금 준비된 금액만큼 다 소진될지 안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대상자들이 워낙, 예, 그런 얘기도 해요. 문재인 지지 성향을 노골적으로 드러낸 그런 사업주들은 잘 되더라,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뭔가 못 받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예, 정말로 그렇게 편파적으로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이제 공직자 재산 공개를 하니까 이런 또 뉴스가 나옵니다. 지금 공직자 재산 공개 시즌이에요. 15명이 여전히 다주택자다. 1주택 강조하던 노영민도, 예, 노영민도 2주택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수도권에서 다주택은 해소하라 뭐 이런 식의 얘기한 것 같아요. 노영민은. 예. 일자리 수석은 3채나 있다. 당대표도 마찬가지, 사무총장, 정책위의장, 여당도 마찬가지다. 장차관이 12명이 다주택이다. 국회의원 100명이 다주택이다. 이런 숫자가 나오니까, 예, 대단합니다. 예. 포커스, 사실 제가 하고 싶은 말은 그거예요. 다주택이, 봐라, 너네들도 원해도 해소를 못하는데, 해소하려고 해도 해소를 못하는데, 기본적으로 다주택이 잘못이다, 다주택자가 투기꾼들이다, 이런 프레임이 잘못된 거를 깨달으라는 거죠. 예. 다주택자들 때려잡자, 다주택자들은 집을 파시라, 이런 얘기 얼마나 그게 공연불이었습니까? 아무 의미가 없는 얘기였다. 다주택 보유하시고 세금 많이 내세요. 예. 왜 그렇게 쇼를 했어요? 지금 총선을 앞두고 좀 그런 거를 통계적으로 자기네들이 좀 보여주려고 일부러 계속 청와대 내에서도 다주택 해소해라 그 얘기를 지금 작년 말부터 계속 했잖아요. 잘 안 된다. 하려고 해도 안 되는 거다. 또 다른 재산 공개의 효과. 예.
항일투사 최강욱, 렉서스, 예, 렉서스 같은 거 굴리고 있더라. 한참 그 반일 불매 운동할 때 일본 차, 렉서스 차, 도요타 차 타고 다니면은 막 거기에 막 무슨 테러 당하고 그랬었어요. 일반 시민들이요. 렉서스에 막 무슨 막 뭐 붙여놓고 막 그랬습니다. 사람들이. 그런 거 앞장서던 사람들. 렉서스를 신고하더라. 김조원 민정수석은 KAI가 그죠? 이제 항공 뭐라 그러죠 그게? 항공우주산업, 예, 항공우주산업 사장 시절에 가지고 있었던, 와 맞네요, 2억 8,800만 원 이 주식을 직무 관련성 문제로 팔았는데 그러고 나니까 폭락을 하더라. 이런 거 잘 텁니다. 예. 조중동이 이런 건 참 잘 털어요. 이런 거는 뭔가 아주, 예, 뭐 데이터가 풍부한 것 같습니다. 오명돈 좀 털어주세요. 부탁입니다. 이제 요 뉴스를요 조중동에서 물어요. 그래서 사실 제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오명돈도 물어달라는 기대를 하고 있어요. 왜 하필 음악병실 관련주냐? 이경 식약처장 주식재산.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주식 중에 음압병실 수요가 증가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 뭔가 주식이 엄청나게 많이 오르고 있는 그 회사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뭐 자동차 부품 회사, 자동차 부품 소재 회사 주식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 사람과 이 사람의 남편이, 아시죠? 이희경 이 사람이요. 처음에는 그 뉴데일리에서만 보도가 됐었습니다. 그리고 뉴데일리의 보도를 바탕으로 우리 가로세로에서도, 가로세로 7시 라이브에서도 그걸 다뤘었죠. 예. 이희경에 대해서 탈탈 털면서 그때 이제 요 주식 재산에 대한 얘기, 뉴데일리에 나온 것을 인용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보도해드린 적이 있어요. 그게 지금 한 일주일, 열흘 정도 지나고 나니까 조중동에 나오네. 그러니까 제가 슬슬 기대를 하는 겁니다. 요거 다음에 다시 저는 오늘 또 오명돈에 대한 얘기를 조금 할 거예요. 예. 부직포 관련된 소재 회사다. 클린룸 관련된 회사의, 예, 지분 소유하고 있는 회사다. 그러면서 막 상한가를 막 때린다. 그게 지금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소유하고 있는 주식도 엄청나게 올랐다. 수상하다. 사실 형태는 그렇거든요. 이 사람의 남편이 자동차 전문가잖아요. 그쪽 해당하는 교수입니다. 예. 모르겠어요. 교수가 자기 분야 관련된 뭐 업체의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게 범죄는 아니겠죠. 공직자는 아니니까. 예. 근데 그 사람이 지금 이희경이 1481만원어치를 가지고 있는가 하면, 예, 남편은 총 5억 7,100만원어치의, 예, 여러가지 코스닥 주식을 가지고 있다. 예. 본인이 지금 6,400주를 가지고 있는데 1,481만원인데 남편이 19만 주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은 몇 배예요? 예. 30배 정도 되네요. 30배. 예. 그럼 얼마죠? 그럼 몇 억이네요? 굉장히 많은 주식을 지금, 예. 그 회사가 이거거든요. MVH 코리아. 이거를 추가 매수까지 하고 있었다. 신고는 한 상태였는데 이거를 지금 이 내외가 추가 매수를 하고 있었다. 그러면서 이번 시점에서 엄청나게 수혜를 입었다. 예, 얘기할 만한 거리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거냐면, 그러니까 이게 처벌 대상은 아닌 거는 맞는 것 같아요. 예, 뭐 자회사, 손자회사,
까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스크리닝 할 수 없다. 이런 식의 아마 예, 당국자의 공식 입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예, 그 공직자 비리와 관련된 예. 근데 어쨌든 만일 이거를 의도했으면 이용할 수 있는 빈틈이 되죠. 남편은 잘 알 거 아니에요. 그 회사가 음압병실과 관련된 클린룸과 관련된 그런 업체를 가지고 있다. 그게 의미가 있을 것이다 라는 판단을 할 수 있죠. 충분히. 그렇지 않습니까? 예. 내가 이 얘기 왜 하냐면 이뮨메드하고 마크로젠 그리고 서울대 이런 관계들 제가 얘기했잖아요. 자, 잘 따라오십시오. 서울대 감염내과 치프인 서울대병원의 감염내과 치프인 오명돈의 서울대 의대 선배인 서정선의 또 한 6년 후배인 김윤원 요런 사람들 마크로젠이요 이뮨메드 지분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이뮨메드가 지금 신약 때문에 지금 팡팡 뜨고 있다. 증권가에서 막 소문이 퍼지면서 마크로젠 주식이 오른다니까요. 이뮨메드는 비상장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바로 드러나지 않죠. 예. 가능하다는 거죠. 예. 그런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죠. 만일 예. 전혀 그런 거죠. 지금 오명돈이 지금 마크로젠에 대해서 그런 어떤 이해 충돌이 없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거는 예. 충분히 문제가 될 수 있어요. 마크로젠 주식을 많이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이런 걸 한 거라면 당연히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이제 그렇다는 거죠. 주식이 지금 3쿠션으로 그런 식으로 우회해가지고 예, 뭔가 영향을 끼칠 수 있다. 그런 걸 말씀드린 거고 제가 이제 다시 이뮨메드 마크로젠 이쪽으로 다시 올게요. 제가 어제 여러분들께 이제 제시했던 그 제 의심은 그거잖아요. 오명돈 씨가 마크로젠에 대해서도 석연치 않은 홍보를 해줬다. 예, 마크로젠이 제공하는 거는 미국의 일루미나라는 회사의 장비를 가져와서 그 장비를 이용한 어떤 그런 예, 염기서열 분석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NGS, Next Generation Sequencing, 예, 뭐 특별한 단어도 아니잖아요. 예, 어떤 이 마크로젠이 마치 NGS라는 뭐 특별한 기술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묘사해주는 그런 발언들을 하고 그런 그 예, 언론 브리핑 자료가 예, 나와서 주요 매체들이 보도를 했죠. 그런 걸로. 그리고 그 마크로젠이 또 이뮨메드라는 신약을 개발하고 있는 회사의 지분을 4.5%를 가지고 있는데 이뮨메드라는 회사의 제가 더 최신 사진을 가져왔습니다. 예. 이뮨메드라는 예, 회사의 신약 HGVSF라는 그 신약 약물을 임상 이상도 시작을 못한 약이거든요. 그 약을 서울대병원에서 요 약이 알려지기도 전에 이름이 나오기도 전에 2월 21일 날 치료 목적 사용 승인을 신청을 했습니다. 서울대 감염내과 치프는 오명돈이라고 계속 제가 강조를 합니다. 오명돈의 제거 없이 검토 없이 이런 게 통과될 리는 거의 없죠. 예. 만일 자기가 나는 이거 몰랐다라고 얘기하면은 그거 믿을 의료인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예. 제가 어제 제가 실수로 명지병원에서 이거를 신청했다고 얘기했는데 그건 제 착오였고요. 충남대학교 병원이었습니다. 명지병원에 계시는 분들 제가 예, 어떤 의사 선생님도 제가 언급을 했는데 그거는 예, 그 사람은 전혀 무관하다. 예, 지금 이 치료 목적 사용 승인과는 무관하다. 요걸 제가 정정을 해드릴게요. 그거는 제 착오였습니다. 지금 제가 서울대병원, 영남대병원, 충남대병원에서 요걸 신청한 거를 가지고
여기에 지금 서울대 연결고리가 있는가 지금 찾고 있는데, 일단 서울대병원은 당연히 연결고리라고 얘기할 필요도 없이, 예, 서울대병원 서울대병원이고, 영남대학교 병원에서 감염내과 관련해 가지고 영향을 끼치는 사람들을 좀 찾아보려고 하는데, 이름하고 어떤 신상하고 이런 걸 아무리 구글링을 해도요 학력이 안 나와요. 그 부분 조금 이상했습니다. 충남대 병원에서는요 감염내과에 4명 정도 이제 확인이 되는데, 그 중에서 1명이 서울대에서 펠로우를 했습니다. 예, 그런 경우에는 확실히 인맥으로 엮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제가 뭐 충남대학교에서도 비리가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건 아니고, 그런 인맥 관계에서 쉽게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얘기 정도는 이제 드릴 수 있는 거죠. 23일 날 요 신청한 거 승인이 됐다는 거, 24일 날, 3월 24일 날 승인이 됐다는 얘기가 어제 돌면서 오늘 또 주식이 또 올라갈 수 있습니다. 마크로젠과 SB 인베스트먼트의 주식이 오를 수 있어요. 여러분, 이제 슬슬 요 이민 매드가요 메이저 언론으로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한번 볼까요? 코로나 치료에 청신호, 중증 환자 5명 효과 봤다. 매일경제입니다. 아직은 경제지예요. 예. 기존에 이제 아주 증권가에서 많이 보는 그런 유명하지 않은 군소, 예, 경제지에서 많이 얘기하다가 사실상 증권가 신문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신문들에만 돌다가 매일경제를 탔습니다. 매일경제에서 중증 환자 5명 효과를 홍보하고 있습니다. 지금 5명은 이렇게 되는 거죠. 이 사람들. 예. 2번에서 6번까지에 대한 언급이겠죠. 단기간의 효과를 보고 있다. 뭐 그런 얘기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예. 내용 한번 볼까요? 그러면은 이게 지금 효과가 있는 건가? 좋은 약인가? 이런 것도 지금 사용할 수 있는 거면 좋은 것인가?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합니다. 외국 정상까지 나서서 우리 제품 임상해달라, 자기네 나라에서 임상해달라, 이런 요청이 잇따르고 있다. 뭐 좋은 일이죠. 나가서 하면 좋겠습니다. 이제 해외에서 임상 들어갈 예정이다 라고까지 밝혔습니다. 자, 요거 굉장히 중요한 문장이에요. 예. 치료 목적 사용 승인을 내준 국내 약물 HGBSF가 유일하다. 요거 하나만 지금 요런, 예, 특별한 대접을 받고 있다. 현재 지금 서울대병원, 영남대병원, 충남대병원 언급되죠. 예. 80대와 20대 중증 환자에게 투여했다. 3회, 2회에 투여했다. 원래 이게 이제 4회까지 투여하는 코스였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다 마지막 투여는 안 해도 다 나을 수 있어가지고 끝냈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서울대 이후에 영남대병원과 충남대병원이 요걸 사용한 거는, 요걸 신청하고 식약처가 승인해 준 거는 효과 인정했기 때문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묘하죠. 예. 말하자면 영남대병원하고 충남대병원에서의 요 사용 승인은 서울대병원에서 그런 게 없었으면 안 발생했을 일이죠. 서울대병원에서 스타트를 끊어주지 않았으면, 대한민국에서 가장 권위 있는 대학병원인 서울대병원에서 요걸 했기 때문에, 예, 그 다른 어떤 병원들도 신청이 이어진 거죠. 예, 독특하죠. 아주 중요한 질문이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요거 한번 보세요. 보조가 아닌 주요 치료대로 사용됐냐? 라고 질문이 들어갔어요. 그럼 답변은 뭐가 돼야 되죠? 이거는 보조 아니다, 주요 치료제다 라는 답변, 혹은 이거는, 이 약은 이 약만 단독으로 사용됐다, 이런 대답이 나가야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이 사람이 하는 말은요, 대안이 없는 사람들한테, 긴급 중증 환자한테 사용됐어, 다른 약물이 같이 들어갔는지에 대한 얘기를 안 합니다. 묘하죠. 이 사람의 화법이 묘하죠. 예.
모르겠어요. 뻔뻔한 거짓말은 못하는 사람이어가지고 차마 거짓말은 못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붙은 얘기가, 아니 투여한 환자들 전부 다 상태 개선됐어요. 뭘 더 따집니까? 요런 식의 얘기인 거죠. 예, 예리합니까? 예, 저는 이런 거 잘 봐요. 요 기사, 그러니까 예, 뭐 많은 사람들이요 제목에 많이 압도가 됩니다. 기사의 제목에 모든 영향을 다 받고, 뭐 어떤 사람은 요거를 저한테 반박한다는 의미의 이 링크를 주기도 했어요. 저는 뭐 그 전에 본 기사인데 어쨌든. 근데 요런 내용은 사실 눈에 잘 안 띄죠. 제가 이제 의사 선생님들한테 물어보니까 분명히 대증 치료했을 거다. 분명히 모든 뭐 감기약 같은 거 같이 들어갔을 것이고 항생제가 같이 들어갔을 수도 있다. 중증 환자라면서 뭔가 지금 대안을 찾고 있는 환자라면서 그런 환자한테 단순히 지금 이 뭐 시험하기 위해서 그것만 투여를 한다? 그런 모험을 할 의사가 어디 있습니까? 아무리 이거를 가지고 지금 뭔가 이 약의 효과를 확인하기 위해서 치료 목적 사용을 신청했다고 하더라도 그런 의료인이 어디 있겠습니까? 예, 재밌죠. 더 재밌는 게 더 나와요. 여러분, 오늘 방송은 여기서부터 하이라이트입니다. 오늘 하이라이트 편집하시는 분, 요 부분 편집해 주세요. 예, 국내에서 임상을 진행할 그럴 계획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왜 임상을 진행을 못했냐? 기존에 임상 1상을 통과한 상태였어요. 그래서 뉴스에서 그런 보도가 나온 거예요. 이제 임상 2상을 신청을 했고 빨리 승인이 날 거다. 근데 지금 뭐 3주 4주 동안 아무 소식이 없어요. 저도 그 소식을 찾고 있었습니다. 뭐 이런 거를 지금 뭔가 식약처에서 승인을 안 해주더라도 공식적으로 이렇기 때문에 승인 안 합니다라고 발표하진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뭐 왜 이게 승인이 안 나는지, 왜 임상 2상을 시작을 안 하는지에 대해서 알 수가 없었어요. 너무 답답했습니다. 근데 알게 됐어요. 한번 쭉 보십시오. 1상 통과한 거는 코로나가 아니라 B형 간염 대상으로 1상을 한 거예요. 거기에서는 효과가 있었고 안전성이 확인이 됐다고 얘기를 하는 거네요. 근데 코로나로 다시 개발을 하려면요, 세포 실험부터 다시 하고 동물 임상을 거친 다음에 그 다음에 임상 1, 2, 3상을 진행해야 되는 거예요. 요게 핵심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약을 가지고 다시 코로나에 적용을 해보려고 세포 실험부터 이제 한 데이터를 식약처에서 요구하는 거죠. 세포 내 바이러스 증식을 억제하는지를 볼 때 B형 간염일 때는 성공적이었으나 코로나에선 만족할 만한 결과를 나타내지 못했습니다. 코로나를 가지고는 세포 실험에서 결과가 안 나오는 거, 결과값이 안 나오는 거예요. 뭔지 아시겠죠? 예. 이 사람은 이렇게 얘기해요. 이 사람의 해명은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식약처 관계자한테 질문이 들어갑니다. 식약처 관계자가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해요. 병원에서 개별 환자 치료, 요거는 별개다. 신약 허가 받으려면 세포 실험부터 효력이 있는 자료가 필요하다. 이런 식의 답변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뭐 의사 선생님이 인비트로라고 얘기했던 거, 인비트로에서 거기서부터 효과가 안 나오는데 그 다음 단계를 어떻게 가냐. 효과도 있어야 되고 안정성도 확인이 돼야 되는데 일단 실험실에서 효과가 나오고 그 다음에 동물한테 안전성을 테스트를 하고 그 다음에 사람한테 가야 되는 거잖아요. 예. 인비트로에서도 지금 성공했다는 자료를 안 내놓고 있다. 그걸 봐야지 우리가 그 다음 단계를 통과를 시키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깜짝 놀랄 소식 아닙니까? 그런데 국외로 가면 어떻게 될까요? 모르겠습니다. 도대체 무슨 계획으로? 예.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요, 임상 요건이 덜 까다롭고 신속한 진행할 수 있는 외국에 나가겠다. 말하자면은 지금 요걸 신청하고 있는 동남아의 복수의 나라가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동남아의 나라들. 분명히 이걸 가지고 마케팅 할 거예요. 국내에서 치료 목적 사용 승인을 한 서울대, 이거 최고 대학병원이다. 그리고 영남대,
충남대 이런 데서 실험해가지고 다 효과가 있어. 이런 얘기를 하면서 동남아 가서 세일즈를 할 겁니다. 어떻게 될까요? 예,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여기서요, 근데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게 좀 더, 예, 확장하고 싶은 얘기가 있어요. 요건데요. 예, 조금 작은 글씨인 거 양해 부탁드립니다. 치료 목적 사용 승인이라는 것도요. 예, 치료 목적 사용 승인의 일반적인 의미는 식약처가 이제 생명이 위급하지만 적절한 치료 수단이 없는 그런 환자들 대상으로 현재 지금 개발 완료되지 않은 약에 대해서 임상시험용 약품에 대해서 사용을 직접 치료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승인해 주는 거다. 그런 제도다. 네, 자세히 보십시오. 노란색으로 전 임상 동물 실험으로 최소한의 안전성을 확인한 약을 사용할 수 있어요. 예. 이 약은요, 전임상 동물 실험을 하기 전, 그 전 단계인 인비트로 시험도 통과를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거기서도 확인이 안 된 거예요. 자, 동물한테 투여를 했더니 안전하다. B형 간염 관련해서는 그렇다. 아니요. 지금 이 사람이요, 이런 식의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다시 오명돈한테 포커스를 맞추는 거예요. 오명돈의 논리를 보자고요. 오명돈은요, 하이드록시클로로킨의 안전성에 대해서 얘기할 때 말라리아 환자에서 안전성 검증됐다고 코로나19 환자 안전하다고 장담 못한다, 이렇게 얘기하던 사람입니다. 그 얘기는 B형 간염 실험쥐한테 테스트했을 땐 안전했으니까 괜찮다라는 말 못하는 거예요. 오명돈은 그렇게 말 못한다는 겁니다. 오명돈이 그렇게 말 못하는 이유는 여러분 아시죠? 그 다음에 요거 한번 볼게요. 아비간에 대해서는 잠시만요. 요 기사가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아비간에 대해서 오명돈이 한 말 한번 보십시오. 시험관 연구에서 코로나19 바이러스 억제 효과가 없었다. 환자 임상시험 데이터도 없다. 동물 실험에서 태아 독성 사망 보고됐다. 부작용 심각하다. 오명돈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오명돈이 있는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치료 목적 사용을 신청했다니까요. 오명돈 논리가 지금 두 가지가 다 적용되잖아요. 아비간을 반대했던 논리, 시험관 연구에서 효과가 없다. 그거요. 예. 오피셜입니다. 예. 잠깐만요. 그 기사가 어디 갔지? 예. 오피셜이에요. 요거. 시험관 실험 효과 없다. 예, 요거 빨간 체크한 거 보시면 식약처가 이뮨메드에서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마찬가지로 동물 실험도 안전성도 전임상 동물 실험도 안 했다. 요런 것들. 그리고 B형 간염에 대해서는 안전하나 코로나에 대해서는 안전한지 모른다. 예. 클로로킨 반대했던 논리하고도 걸리는 거예요. 오명돈이요, 그러면 자기가 이 지금 클로로킨과 아비간을 반대하는 논리에 둘 다 지금 이뮨메드의 약은 HGVSF는 걸리는데 정말로 오명돈이 아무런 영향을 안 끼쳤을까요? 오명돈의 결정이 아닐까요? 지금 저 부분 관련해 가지고 이렇게 지금 코로나19에 대해서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비간을 쓰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으면요, 치료 목적 사용도 신청을 하면 안 되는 거죠. 사람에 대해서도 충분히 테스트를 안 했고 코로나 관련해 가지고는 동물 실험도 안 했는데, 아무리 지금 치료약에 대안이 없어도 더 많이 검증된 약들이 있는데 검증의 데이터의 양이 아주 적은 이뮨메드의 약을 굳이 딱 집어가지고
다른 약, 국내에서 개발 중인 다른 신약들 다 제끼고, 뭐, 코미팜도 있고, 뭐, 셀트리온도 막, 뭐, 이것저것 하고 있습니다. 딱 그 이뮨메드의 그 약 하나만 딱 골라가지고 치료 목적 사용 승인을 신청을 했고, 치료 목적 사용 승인이 난 것도 신기한 겁니다, 사실은. 예. 신약 허가를 받을 때 세포 실험부터 효력 있는 자료가 필요하다. 요게 필요한데, 지금, 예. 전임상 동물 실험도 안 한 걸로 지금 충분히 추정할 수 있는 이뮨메드 HGBSF에 관련해가지고 코로나19 치료약으로서는요. 그런 거에 대해서 치료 목적 사용 승인이 난 것도 어떤 입김이 작용한 것이 아닌가라는 게 의사 선생님들의 대체적인 반응이에요. 누군가가 얘기하지 않았을까? 당국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사람이 뭔가 요거 한번 해봅시다. 그래도 한번 해봅시다. 이런 식의 얘기를 한 것이 아닌가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여러 가지 면에서 이뮨메드의 약이 다 불리하거든요. 임상 데이터도 부족해. 예. 시험관 시험에서도 효과가 없어. 그런 약을 아주 그냥, 예, 지름길로 가가지고 바로 환자한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었다. 거기에 누군가의 영향력이 있다는 겁니다. 그거는 오명돈일 거라고, 오명돈이 스스로 아니라고 하면은 굉장히 옹색할 거라고 말씀을 하시네요. 예. 자, 제가 조중동이라고 불러서 죄송합니다. 우리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훌륭한 기자님들, 의학 전문 기자들도 얼마나 많아요. 예. 뭐 SBS의 의학 전문 기자님, 이거 한번 물어보십시오. 안 이상합니까? 예. 아, 뉴데일리 기자 어르신, 이거 좀 보도 좀 부탁드립니다. 예, 뉴델리에서 보도를 하면 일주일 후쯤에 조선중앙에서 보도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예, 이거 제발 좀 파헤쳐 주십시오. 예. 방구석 유튜버는 한계가 있어요. 예. 아, 도란뿌님 애기가 있나요? 조씨인가요? 이름을 중동으로 짓는다고? 예. 의사 선생님들이 거의 다 이거 뭔가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많은 분들이. 제가 제보 온 거 하나 요것만 딱 보여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댓글로 의견 달아주신 분 계신데 그분하고는 제가 더 많이 좀 대화를 해보고 싶어요. 굉장히 좀 눈에 띄는 말씀을 좀 해주셔가지고. 자, 요 이메일 제보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가 지워야 되는 얘기는 없는 것 같아서. 내용을 잘 아는 분의 제보입니다. 마크로젠 창업주 서정선의 아버지도, 예, 서울이대 기생충학 교실 교수였습니다. 잘 아시는 분이에요. 내부를 아시는 분이에요. 2대에 걸친 교수라 파워가 막강했다. 영향력이 상당했다. 이 사람이 오명돈 정도는 아주 그 만만한 후배일 수 있는 거죠. 은퇴하고 바이오 협회장으로 있고 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정년은 확실히 지났거든요, 이 사람이. 그래서 아마, 예, 계약직으로 뭐 교수직을 유지하고 있거나 아니면은 제가 보여드렸던 네이버의 어떤 인물 정보가 아웃데이티드 된 거일 수 있습니다. 예. 마크로젠 창업 때, 자, 여러분 요거 보십시오. 똑같은 그런 사태가 있죠. 예. 마크로젠 창업 때 비상장 주식일 때 서울의대 교수들이 많이 산 것으로 알고 있다. 박영선도 마크로젠 팍팍 밀어주고 있다고 했네요. 신라젠이 이런 거였습니다, 여러분. 신라젠이, 예, 부산대의 수많은 어떤 그런, 예, 내부 교수들이 그 주식을 굉장히 많이, 예, 가지고 있었다. 아주 뭐 몇천 원일 때 가지고 있었다. 그래가지고 엄청나게 대박을 때리고 꼭지에서 판 사람들은 의심해 봐야 되지 않을까요? 그거 그때 못 팔고 있다가 손해본 사람도 있긴 해요. 비슷하죠. 예, 제가 이뮨메드는 신라젠 2탄이 아닐까 그런 얘기를 처음부터 제목으로 그런 얘기를 하면서 제가 여러분들께 보도를 해드렸잖아요. 예, 이번에도 확실히 그런 냄새가 진해요. 자, 내부에서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예, SBS, 뉴데일리, 기자 어르신들 제발 이거 좀 물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예. 여러분, 예, 요 내용 아시는 분들 제보 많이 주십시오. 예, 제 제보 이메일은요. 요게 잠깐만요. 예, 요게 제 제보 이메일 주소입니다. 예, k.iwitness@gmail.com이에요. 이쪽으로 제보 많이 주십시오. 열심히 파고 있습니다. 예. 예, 지금 대한민국에서 아무도 안 파고 있는 거, 기성 매체 그 누구도 안 하고 있는 거,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제발 좀, 예, 예, 먹이 좀 주십시오. 제가 잘 물겠습니다. 제발, 예, 제보 좀 주세요. 예. 그리고 조선중앙, 예, 제발 이것 좀 많이, 예. 그 기자님들도 혹시 컨택하고 싶으시면 저한테 이메일 좀 주십시오. 예, 제가 최대한 최선을 다해서 설명드리고 설명해 드릴 수 있는, 예, 의사 선생님도 연결해 드리겠습니다. 예. 이거 장난 아니에요. 분명히 뭐가 있습니다. 냄새가 나요. 혹시 오늘 방송은요, 어제 방송에 이어진 부분이기 때문에 앞 설명이 많이 생략돼 있어요. 그래서 더 뭔가 구체적인 얘기 보고 싶으면요, 어제 아침 방송 보십시오. 어제 아침 방송 꼭 보십시오. 예, 예, 이게 제가 이걸 털려고 하는 이유는요, 사실은 그래요. 이게 문재인하고 다이렉트로 연결되는 부분은 굉장히 약합니다. 근데요, 이 비리는요, 단순히 비리라고 치면은, 예, 예, 비리라고 저는 의심하는 겁니다. 이게 비리가 맞다고 해도 이 비리가 가지고 있는 의미는 어떤 이런 개인적인 이익 혹은 집단의 이익을 위해서 국민 건강이 지금 방치되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예. 어떤 자기네들 내부에서 서울대 어떤 카르텔 안에서 개발하고 있는 신약을 띄우기 위해서 다른 약들, 쉽게 구할 수 있는 칼레트라와 아비간 같은 약들을, 예, 어떤 도입 가능성을 차단한다. 이런 거면 국민 건강이 가장 큰 피해를 입는다. 그런 거면은 우리가, 예,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반드시 이 부분 추적했으면 좋겠어요. 예. 오늘 방송 여기까지입니다. 예, 저는 계속 앞으로도 꾸준히 더 취재할 겁니다. 여러분들 제, 예, 간결한 출근길 따라와 주시면은, 예, 가장 최신 업데이트된 뉴스들로 제가 요거 보도해 드릴 테니까요. 예, 계속 많이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 하루 잘 보내십시오. 예, 여러분 개인과 가정 안전하게 하루 또 보내실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내일 7시 반에 들어오겠습니다. 가로세로 연구소 정기구독 후원 ARS 1877-0665 1877-0665입니다. 감사합니다.